안녕하세요. 약사 이지양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 과일입니다. 네, 그쵸. 과일이니까 문제를 냈겠죠. 밥이면 문제를 냈겠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탄수화물, 즉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왠지 밥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과일은 또 몸에 좋다고는 생각이 있잖아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과일이 지방간을 일으킬 것 같진 않은데 사실은 사실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근데 이 과일의 과당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과일에는 사실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제도 들었고 섬유질도 들었고 이렇게 좋지만 액상과당은 그야말로 그냥 과당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료죠. 우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수용성, 설탕을 상상해 보세요. 물에 잘 녹죠. 그런데 우리의 세포는 세포막이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고 뭐냐면 세포가 기름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하고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섞이지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에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근육 밑에 또 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문을 GLUT4라고 해요. 4. GLUT4 그리고 뇌로 들어가는 걸 GLUT3라고 하고요. 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GLUT2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각각마다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발견하신 분들이 이렇게 문을 다 다르게 표시를 했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데 모든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가장 잘 끌어당기는 그 조직은 뇌예요, 뇌. 그리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또 잘 끌어당기는 조직이 이 근육과 지방입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밥을 적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낮을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낮죠. 포도당 농도가 60 이하로 떨어져도 뇌는 말똥말똥 할 수 있는 게 포도당이 좀 적어도 뇌가 그 포도당을 갖다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근육이나 지방으로는 갈 게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인제는 뇌도 포도당을 끌어당기지 못해서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혈당은 당장에 큰 문제는 없어요. 서서히 인제 신경세포가 먹어 들어가고 이래서 어 점점 위험해지는 건데 막 발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만 저혈당은 바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훨씬 위험한 거죠. 어쨌든 포도당은 뇌 쓰고 근육 쓰고 지방 쓰고 하고 맨 나중에 남으면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간에 포도당이 가서 쌓일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런데 이 과당은 있잖아요.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요. 이제 과당이 들어가는 통로도 있어요. 과당도 이제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GLUT5라는 그 과당이 들어다니는 문이 있어요. 그게 혈액을 타고 와서요. 간으로 가는 거죠. 간으로 가면 그게 바로 지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에너지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포도당도 들어오고 과당도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은 포도당을 먼저 쓰지 과당을 먼저 쓰진 않으니까 충분히 쓸 게 있으면은 과당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바로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또 있어요.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좀 어려운 말이지만 PPP 경로라고 또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핵산이나 뭐 이런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도 쓰여져요. 그러나 과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지거나 그것도 간에서 에너지로 쓰여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자,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간에 쌓이거나 또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혈액을 통해서 방출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호르몬 상태나 근육의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뭐 피하에 쌓이기도 하고 내장 지방에 쌓이기도 하고 근내 지방, 근육 밑에 쌓이기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중성 지방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방간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과당이에요.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의 가당은 사실 과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많이 먹게 되면 과일도 과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왜 그 다이어트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과일을 식후에 먹지 말고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는 과일은 100%다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보다는 사실은 더 문제되는 게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이 정말 문제가 큰 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술이잖아요. 술에 들어있는 그 액상과당은 100% 지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에 많이 걸려요. 근데 술 한 잔도 못 먹는 사람도 지방간에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죠? 과당, 예, 또 뭐 탄산음료, 또 각종 시럽, 과당이 들어간 음식이 시럽이 소스인가요? 과당이 들어간 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액상과당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식탁을 서서히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어있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왜 술을 줄이셔야 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콜라나 뭐 사이다나 이런 주스라든가 지나친 과일의 섭취 이런 걸 줄여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조해서 지방간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